학습자 중심 교육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 교육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그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게 그 학습자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네. 교육입니다. 기존의 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걸 고민했고 네. 교사의 수업 방식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는 그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출발이 교사가 가르치기보다는 네. 학생들의 현재 수준은 어떤 상태인지 학생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패러다임이 보는 관점이 시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을 먼저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군요. 네. 그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의 유행을 타듯이 네. 혹시 학습자 중심 교육도 단지 하나의 교수법일 뿐이며 단지 유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그 어떤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새로운 캐치프라이즈를 걸고자 합니다. 뭐 옛날에 열린 교육이라든지, 네, 맞아요. 뭐 배움 중심 수업이라든지, 뭐 배움의 공동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항상 여기에는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잘 배우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사실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게 최근에 등장한 네이밍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학생, 즉 배우는 학습자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교육의 어떻게 본질.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네.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행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혹시 학습자 중심 교육은 배움 중심 수업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움 중심 수업은 배움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왔고, 네, 맞아요. 그 손호정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사토 마나부 네.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네. 원어로 하면 러너 센터드, 그게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거고 네. 배움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학생의 배움을 네. 그 혼자만의 배움이 아니라 교사 그리고 학부모, 사회가 함께 어떻게 보면 그 배움에 중점을 가기 때문에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바라보는 목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자 중심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계속 앞에서부터 연관돼서 말씀드리지만 네. 학생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이해가. 보입니다. 아무리 교사가 좋은 교육과정과 네. 좋은 교사 방법, 좋은 자료를 갖다 놓더라도 학생이 지금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학생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학생이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학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네. 이해를 해야지만 그렇죠.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령 부진 학생을 겪는 학생도 네. 굉장히 그 양상이 다양합니다. 어떤 학생은 선행학습이 안 돼서 부진을 겪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정서적으로 지금 당장 공부가 하기 싫거나 맞아요. 아니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학생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교사는 단순히 모든 것을 학생에게 그 원인을 돌립니다. 학생이 너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가 하기 싫기 때문에 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된다면 어떠한 방식을 취해서 또는 어떠한 처치를 해야 될지 우리가 좀 더 학생의 배움을 통해 배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생 이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네. 그 학생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가장 간편하고 쉬운 거는 사실 네. 학생과의 대화입니다. 흔히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실 겁니다. 학기 초에 우리가 어떤 워크시트를 나눠주고 네, 맞아요. 가정에서 학부모, 학생이 같이 작성해오는 네. 기본적인 서면으로 받기도 하고 또는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부모에서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 전년도 나이스에서 학생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행동 발달을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진단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지 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하면 학생에 대한 퍼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서면으로 받는 것은 그 학생의 여러 조각 중에서 퍼즐 한 조각이었는데 네. 이런 퍼즐들이 굉장히 많이 맞춰질수록 학생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